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주 상당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 사람 흥덕부에서 국회의원 3번 했고 했는데 그 유권자의 어떤 삶의 질을 누가 높일 수 있느냐의 적임자. 그 내에서도 좀 불안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억지 비판이다. 이것은 예, 이렇게밖에 억지 볼 수 비판이다. 없습니다. 왜 노영민 실장이나 이겁니다. 이렇게 하자 있는 분이 문제가 있고 아니 했던 분이 하자와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아니 않았어요? 그 부분은 유권자들이 판단하는데 팩트는 당원권 정지해서 6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누누이 해명이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번 4월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법기, 이상식, 김법기 두 분의 전 충북 도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함이 똑같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똑같이 네. 전 도의원이셔가지고 선배 의원님이시죠. 네. 해주시고 본의 아니게 오늘 하여튼 두 정당의 대표로 나오실 만큼 오늘 창과 방패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될 텐데 선전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공격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노영민 등판, 요동치는 충북의 정치 1번지입니다. 충북 정치하면 청주시, 청주시 정치하면은 상당구인데요. 이전에 저희가 한판에서도 얘기를 조금 했었었는데 당시 이 의원님께서도 뭐 확정적인 얘기는 안 하셨는데 결국은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 왜 출마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전에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그때는 뭐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까요. 본인 의사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릴 때 당에서 요구를 하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자, 이제 어쨌든 정우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중량감 있는 큰 정치인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상당구에 좀 저희 당 후보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이 당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요구가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이 좀 중앙당에서 전체 그 선거의 판을 조율하고 봤을 때 노영민 실장의 출마가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이제 그 노 실장님이 이제 상당구 출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예.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노영민 실장이 지금 청주 구도를 보면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흥덕의 도종환 의원 예. 본인 지역구 했지만 본인이 어차피 그 시집 판매 네, 문제 네, 때문에 네. 이제 결국은 지역구를 넘겨줬었고 예. 또 이제 옆 지역구 이장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보좌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도 그렇고 아하. 하고 또 청원 같은 경우는 오선의 변재일 의원인데 아하. 같이 정치를 시작했던 2004년도에 아마 탄핵 이후에 아마 두 분이 당선이 돼서 쭉 하시고 이제 변재일 의원 5선까지 하셨는데 그 지역을 간다는 건 결국은 이쪽이 원외이기 때문에 상당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노 실장님이 전 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예. 비서실장도 하고 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분이 상당구에 출마를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지금 국힘의 상당구 쪽은요 현직이 정우택 의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럼요.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모르죠. 또 경선 과정이 또 있을기 때문에 그렇죠. 최종 후보는 네.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구도. 그러나 갈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서 상당구로 가는 그 거. 지역구라는 거는요, 사실상은 그 유권자의 어떤 삶의 질을 누가 높일 수 있느냐의 적임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판단하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정략적으로만 이렇게 굴러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치인의 쓰임새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영민 전 실장님께서 등판을 하니까요. 지역 정가 그냥 뭐 난리 법석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이게 당 외에서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당 내에서도 좀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몇몇 정치인 분들의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 이분은
지난번에 김영환 지사 주민 소환도 주도를 했던 분으로 그리고 상당구 출마를 또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예정인데 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빌미를 제공한 분 아니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자, 그게 그 당시에 과거에 이제 인사 행위죠. 예. 그때는 그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했던 인사 행위였어요. 자, 그것을 이제 현재 시점에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그 책임을 묻는 것들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그 정권이 바뀐 지가 또 오래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권 하에서 그럼 과거 인사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럼 호의호식하고 있느냐. 아하.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의 어떤 비상식에 대해서 같이 대항해서 그 정치를 올바로 세우고자 같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과거 행위를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하는 것들은 논리가 비약하기 때문에 억지로 억지 비판이다. 이것은 네, 억지 이렇게밖에 볼 수 비판이다.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하, 뭐 예, 저희 정리. 입장에서는 같은 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갑자기 목소리 좀 커지셨습니다. 객관적인 예. 자료를 갖고 예. 말씀드리면 이제 노영민 실장에 대한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그동안 많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나왔는데 예. 뭐 자꾸만 이제 2022년도에 도지사 선거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예.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들 20대 26살이더라고요. 그 당시 때. 당시? 노영민은 그 아들이 예. 그 홍제영 부의장실의 4급 아저 기획비서. 근데 아니 그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것을 아니 지금 이 정치 그 아니. 상당구의 정치 그리고 청주의 정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좀 이런 아니 얘기를 이런 이제 부분들이 한 사람에 대한 지금 민주당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에서- 반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예, 주실 그래서 건가요? 이제 이런 이건 팩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20대 청년들한테 실망을 끼쳤던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카드 체크기 국회 그 산업자원위원장 시절에 이제 자신의 시집 판매 국회에서 이제 물의를 일으키고 피감기관에 뭐 강매를 했다 이런 게 보도가 되면서 당에서 아마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문제 뭐 비서실장 시절에 뭐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문제 갖고서 해서 또 뭐 서울의 집을 안 팔고 청주의 집을 팔면서 또 비판을 받았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표면적으로 나오는 불만인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결국은 이것도 공천 싸움은 개파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개파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 정권에 있던 친문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명과 비명. 친명과 이런 게서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느냐. 자, 그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개인의 도덕성 문제 얘기했는데, 예. 자 사실상 그러면 그 국회의원의 그 아들은 취업의 자유가 없느냐? 자 이거 딱 하나고요. 두 번째 카드 체크기. 자 저희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체크기는 서점 거를 빌려서 쓰죠. 자 그리고 이게 누누이 해명이 됐어요. 네. 당시에 여론이 그 요동칠 때는 사실상 해명이 안 됐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선거나 청문회를 통해서 다 해명이 됐고요. 자,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 체크기를 설치할 수가 없었고 서점 거를 빌려서 해요. 자,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출판 기념회 많이들 하시죠. 그 김동훈 후보도 이제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아요. 네, 했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분 카드 체크기 설치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 안 했죠. 그게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봉투를 받아요. 봉투를 받으면 이게 검은 돈이 되는 겁니다. 자, 카드 체크기요? 정확하게 그 돈의 흐름이 저희는 보여요. 현장에서 네. 자, 판매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봉투 받으셨잖아요. 봉투에 책은 10,000원인데 봉투에는 뭐 10만 원씩 들어있고 얼마 이상 들어있죠. 자, 그게 검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누가 깨끗하게 하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뭐 똘똘한 집안채 그렇게 이제 그 프레임을 씌웠는데 자, 비서실장이 공간에 들어갑니다. 비서실장 공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청주의 집은 사람이 살잖아요. 공간에 들어감으로써. 자, 서울의 집은 아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는 아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살고 있던 집이에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그 청주로 오가기 힘들 때 거기 같이 기거하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얻은 걸 팔아야 되겠습니까? 빈집을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도 그냥 여론이 요동치니까 그때 지나가고 지난번 도지사 선거 때도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얘기했어요.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그 프레임을 씌워서 또 다시 끄집어내고 할 이유가 우리 있느냐. 이상식 의원이 지금 예. 잘못 저 판단을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난 1월 11일 날 예. 도청에서 이제 노영민 기자회견 실장이 이제 하셨죠. 예. 출마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그 임박해서 이제 지금
충북민주연합 그리고 그 잼3호 회원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결국은 그 잼3호 같은 경우는 이재명 팬클럽 뭐 이런 식으로다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충북민주연합이라는 게 결국은 친 이재명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영민 실장이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데 반대에 앞장서는 분들이 그쪽 분들이니까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 이재명계와 결국은 우리 노영민 실장 쪽이랑 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내부적으로 우리가 뭐 해서 그거를 갖다가 조장하고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절차를 밟고 있기 상당부에서 때문에. 지금 출마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일반 유권자나 예.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 흥덕구에서 국회의원 3번 했고 했는데 재작년에 도지사 나와갖고 떨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당부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니 문제가 그러면 상당부에서 같이 지금 이게 현직 의원으로 있는 정우택 의원님은 아니 흥덕구 여기서 그때 이제 쫓겨났다는 표현까지 막 그 많이 나왔었죠. 윤곽근 그때 그 당협위원장한테. 그래서 바로 인근 지역구에 쫓겨나서 거기에서 출마하고 나오고 그분은 또 도지사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지고 나서 또 국회의원 나오고.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 떨어진 사람이 반성하고 자중하고 말해야 되느냐. 다만 지역민에게 그 양반이 쓰임새가 있을 때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과거의 전력, 뭐 그 한번 뭐 그 낙선의 전력 이것들이 그 나쁜 것이 아니, 아니라 그런 것들은 또 정치인 한 사람의 성숙기에 더 반성하고 성숙해서 주민들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성숙의 시간이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듣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국힘 입장에서는 물론 노 실장님이 그 문재인 정권 때 핵심 역할을 하고 뭐 거물 정치인이고 하는 거는 뭐 다 자타가 공인한 분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건데 근데 과연 출마 기자회견 한다면 당원들이 나오십시오 하고서 같이 배석을 해서 뭔가 좀 축제 분위기로 해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목소리가 나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 하는 부분 거죠. 때문에. 당내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 갖고 하는 거지. 자, 이거 저희가 이제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그 이제, 부분에서 네. 여쭤볼게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지금 바로 그 대목인데 서원구에 도전을 하겠다고 했던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이분께서는 노 실장님 출마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어떤 혁신과 쇄신의 의지를 꺾는 일이다.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하셨단 그치.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예. 좀 빠졌는데요. 예. 자 이게 이제 그 텃세라는 거죠. 텃세? 자, 텃세. 자 텃세는 기존에 있는 그 어떤 그 공동체에서 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텃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텃세는 보면요 전체적인 의견들이 아니라 알량한 자기 기득권이 없어질까 노심초사하는 일부가 하는 행위입니다. 아니 자, 이광희 전 도의원이 잠시만요. 자, 말씀 이게 듣고. 이게 이제 텃세인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광희 의원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자 혁신이라는 거를 했는데 혁신은 그 낡은 것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것들이 혁신이에요. 예. 자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자 본인도 일단은 서울에 출마를 한다고 했어요. 계속 출마 안 한다고 하다 며칠 전에 출마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남해 지역이에요. 자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가 뭐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얼굴을 조금 한번 알려볼까? 자 이게 굉장히 낡은 정치죠. 구태 정치예요. 스스로가 혁신하지 못하고 자기가 낡은 정치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고자 하는 뭐 이런 사람이 과연 혁신을 얘기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개인적인 보는 거고, 입장에서는 네.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네. 당내에 어떤 그런 문제지 내부적으로 다 큰 문제는 없는 거다. 이런 네, 말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제 뭐 잼사모 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잼사모가 그 활동하는 공간이 뭐 이제 있어요. 자 거기에 뭐 언론에서부터 한 2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자 200여 명 중에요. 자 그 노영민 실장의 출마를 반대하는 건 일부입니다. 자 일부가 이제 나와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이제 그리고 어제 출마 회견할 때 상당부 지역 주민들이 출마 회견장에 오신 분들이 이분들의 몇 배가 많았어요. 참석하셨어요, 우리 이상수 의원님? 네, 저도 이제 그 참석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반영하는 건 뭐냐? 이것 또한 텃세를 부림으로써 자기 기득권을 챙기고자 하는 일부 세력의 행위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시군요. 요거는 김법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권자의 회초리가 필요하다. 내가 선봉에 서겠다. 물론 요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만은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동의하십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때
본인이 잘하셨어야죠. 그때 세우셨어야지. 응? 회초리는 그때 만들었어야 된다. 그때 하셨어야지. 본인이 아하.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요 얼마 얘기는 전에 답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하는 건 현금이고 민주당이 하는 건 약속입니다. 예. 자, 지금 요 말씀 답을 말씀이- 드려야 돼요. 예. 뭐 여당이니까 이제 현금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 전체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회초 지금 어제 노영민 실장이 말씀하신 회초리는 예. 지금 현 정부에 대한 회초리를 들겠다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정책이나 아니면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권자로서 자 이제 정치인은 권력을 위임해 준 거예요. 국민의 권력을 위임해 준 겁니다. 자,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사유화하고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그 이득 집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거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겠다라는 거 충분히 표현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왜 노영민 실장이나 이겁니다. 그 주체가 예.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인물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있는데. 전 정권에 흘러간 인물이고 아하. 소위 말해서 저쪽은 지는 애고 예. 뜨는 애들이 있는데 누가 왜 지내요? 노영민 전 노영민 실장? 실장이 지금 지는 애 아닙니까? 결국은 전 정권에서 했고 도지사 선거 나서 낙선했고 했고. 그런데 지금 왜 그 회초리를 들고 할 사람이 노 실장이냐 이렇게 하자 있는 분이 문제가 있고 아니 했던 분이 하자와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아니 않았어요? 그 부분은 유권자들이 판단하는데 팩트건 당원권 정지해서 6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도 노 실장이 잘못이 없는데 당에서 6개월 정지 당원권 정지를 했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같이 정치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고 해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들까지도 생각지 않고 현상만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다음에 아니, 현상이 아니라 다음에 제가 그러면 국힘당의 누군가를 제가 이제 공격의 그 네. 패널로 나온다 그러면 제가 정말 본질은 없이 한번 제가 얘기 아니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영민 전 실장님이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저는 또 드는 게 한 판까지 요동치게 만들어 주시네요. 대단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내기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노영민 나비 효과, 청주 상당구 판세 변화는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출마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만 몇 분 계실 뿐이에요. 지금 민주당도 당내 경선이 남아 있고 국힘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출마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상당구 후보들만 뭐 너댓 명이 넘으시고 지금 할 예정인 분들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 하여튼 노 실장님의 출마 선언으로 판세가 변화되고 요동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봐요? 일단 뭐 그 국힘당부터가 좀 요동을 칠 겁니다. 국힘 네. 먼저 요동치. 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지역의 그 공천 과정 이런 거 보면 사실 이제 그 현재 이제 정우택 의원과 이제 또 여기 그 당내에서 도전한 윤곽근 그 전 당협위원장 저번 때는 이제 후보까지 하셨었죠. 그러셨죠. 자 이 두 분이 경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지금 정권이 검사 정권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윤곽근 후보가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그 예. 한간에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노영민이라는 좀 거물급이 상당구에 출연을 함으로써 예. 이제 정우택 의원의 발언은 더 세질 수 있다. 자, 노영민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 경험이 많고 연륜이 쌓여든 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또 이제 논리로 공천 경제에서 우위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영민 효과가 일단은 국힘당에 먼저 그 작용할 수 있겠다. 잠깐만 이런 어차피 생각을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국힘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혁신을 얘기하고 있고 물갈이 얘기하고 있고 판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진의 험지 출마론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안 받을까요? 자 이제 그런데 이게 정우택 의원은 그 전에 한번 그 흥덕구를 다녀오셨어요. 갔다 오셨죠. 자 이제 그때도 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녀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험지 출마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정우택 의원 보고 그만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마 정우택 의원도 굉장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말 자존심 상할 일이죠. 그래서 아마 그 정우택 의원을 정말 험지해서 그 좀 출마를 시키겠다는 당의 의지가 있다면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일단 정해지진 않았지만 노영민 카드라는 거물 카드가 출연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건 않았지만 요렇게 저렇게 지금 구도가 잡힐 것 같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신데 이 전망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저희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내부적으로 다 지금 이제 공천이 결정이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이랑 결국은 정치는 구도거든요. 선거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구랑 붙었을 때 득실을 따지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노영민 실장이 나오든 뭐 다른 분이 나오든 간에 거기에 맞게끔 대비를 하는데 예. 이제 그 국힘 입장에서는 노 실장이 나왔을 때 이 상당구 선거 판세가 불리하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고 나름대로 이분이 정권에 지금 떠오르는 무슨 실세라든가 아니면은 정권을 민주당에 잡았을 때 거기에 그 전국적으로다가 주요 인물이 돼갖고 국민들은 그걸 보거든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지역이 얼만큼 파워를 가지고 예, 예.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고 나름대로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 작년에 이제 뭐 좀 지역이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김영환 지사가 노영민 시장이랑 연대 선후배 관계고 학생운동도 같이 했고 예, 예. 투옥도 같이 했던 네. 분들인데 결국 두 분들이 했을 때 그 당시 때는 경력으로 보면 노영민 실장이 앞섰죠.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잡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야 김영환 지사가 대통령 특별고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저 사람이 뭔가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도지사 선거 때 근 뭐 지금 보니까 한 10몇 프로 차이 난 것 같아요. 17% 정도 차이 나서 김영환 지사가 이겼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과연 누가 힘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냐. 이것도 유권자 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때 그 뭐 윤석열 시너지를 얻어서 김영환 지사가 지금 도민들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전국 시도지사 그 저기에서 제일 꼴찌예요. 그것도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부정평가가 50%가 넘어요. 지금 지사 그렇게 해놓고 유권자가 굉장히 지금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충북 도민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노영민 실장이 등판함으로써 지역 유권자 관심도 많이 갖겠죠. 일단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면 지금 저쪽 같은 경우 한 20년 동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다 배출했는데 저희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한 게 뭐냐 하는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 지역 주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충청북도의 선거구가 8개잖아요. 예. 지금 노영민 실장께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데가 이제 상당구, 여기를 빼면 7곳인데 노영민 실장께서 출마 선언을 한 이 여파가 다른 지역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힘에서 지금 충북 8개가 지금 딱 반씩 나눠져 있잖아요. 청주에 3개하고 민주당 진천 중부 우선. 성분이 이제 민주당이고 제천, 단양, 충주, 동남 4군 여기가 이제 국힘인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계속해서 뭐 혁신 얘기하고 쇄신 얘기하고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노영민 카드가 딱 등장하면서 이거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니야? 다른 지역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 단언컨대요. 다른 지역구에도 그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일단은 거물급이 등장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이 이제 그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죠. 예. 왜? 언론이 유권자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전해드는 소식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자,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들은 뭐냐면 본인의 표심, 지역구에서 본인이 행해야 되는 이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자, 그렇죠. 1차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보면 정치를 그 동안 저도 이제 거기서 정치를 배웠지만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이제 그 만약에 국회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다 당선이 되고 나면 그 국회의원 8명이 예.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국회에서 또 해야 되는 맞아요, 일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분은 초기부터 팀 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좀 나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물 밑에서 뭔가가 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네, 물밑이든 물이든 여러 가지들이 그 진짜 많이 이제 그 변화되는 선거의 어떤 그러니까 요 모양새가 좀 변화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보면 이분이 등판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혼탁선거가 아니라 정말 정책 선거의 기조가 잡힐 수 있다.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자신합니다. 그렇군요. 노영민 나비 효과 혹시 제가 볼 어떻게 때는 우리 이상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정책 선거가 아니라 전 정권 대 현 정권의 싸움, 오히려 대리전 이런 양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노 실장이 등판함으로써 이번 그 총선은
나름대로 또 해볼 만한 선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영민 실장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경선이라는 걸 통해서 후보가 된 적이 없어요. 지금 예, 상황에서는 저분이 그냥 단수로다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이 경선의 벽을 아까 말씀하신 이런 노영민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부의 어떠한 판세는 바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1차 관문 먼저 그럼요. 얘기를 당연하죠. 할 때고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 아, 그리고 이제 그 하시네요. 선거를 이제 그 노영민 실장의 등판으로 전 정권 대 현 정권의 그 선거가 뭐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노 시장이 밝혔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전 정권으로서 회초리를 들겠다는 게 아니죠.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회초리를 들겠다는 거지. 저는 그 전 정권 대 현 정권 이렇게 만약에 그 국힘당에서 구도를 잡으면 저는 국힘당은 폭망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자, 벌써 이제 2년이 지났어요. 노 실장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아니,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너무 무책임 거 아니냐 해갖고 지금 출마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문맥의 말씀드린 거예요. 뜻이나 그냥 이렇게 봐도 충분히 이해되는 건데 그 좀 잘못 해석하시고 있는 거고요. 한판 진행하고 오늘 모처럼 아주 뜨거운 오늘 자리였어요. 사실 민주당 얘기를 저희가 좀 열불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국민의힘 얘기를 그러니까 좀 좀 해야 칭찬 좀 되는데. 많이 해주시고 하시지. 다음번에 국힘 때 똑같이 요 세팅. 아니 저는 객관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 다음에 그 국힘 있을 때 저 좀 꼭 좀 불러주세요. 요 상황 우리 한 번 더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월 총선에서 상당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 부분 가지고 앞으로의 전망과 지역의 정치 영향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을 정리를 할 건데 김법기 의원님께 먼저 말씀을 좀 예. 전해 듣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과연 끝말을 뭐를 뭐를 할까를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그 정치인이었던 고 JP 김종필 총재가 예. 그 정계 은퇴를 하면서 정치는 허업이다. 예? 정치는 허업이다. 허업? 예. 허업이요? 예. 허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허공이다. 오호. 아무런 저기 빌었자. 예. 그래서 이제 정치 보면 총선 때만 되면 이 공천 문제 갖고 하고 결국은 조용해요. 또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또 시끌시끌하고. 그런데 이제 그 JP가 말씀하셨던 정치는 허업이다 하는 부분을 마음에 상당히 와닿으면서 예.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우리가 이렇게 토론했던 부분들을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철학적인 뭔가가 막 느껴지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예.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네, 어제 그 노영민 실장이 출마 그 회견장에서 모 기자의 그 질문에 이제 답한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정냉경온이죠. 정치는 차갑게 대신 경제는 따뜻하게. 예. 자 이제 그래서 그 경제 전문가 노영민 실장이 딱 하신 말씀에 잘 어울린다 싶어서 제가 이 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노 실장님을 끝내기 한 판도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하시고 싶어도 공감합니다. 우리 걸로 우리 공감합니까? 예, 이상식 의원이 저 이장 아니 노영민 키즈이기 때문에 아하.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4월 총선 때문에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제 막 정말 꿈틀꿈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종 모습은 또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지는 또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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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시간에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리얼토크 한 판이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다 함께 리얼토크 한판!